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여름이라 보는 분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이 조언하는데 벗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벗고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도운 모택동 아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법안인 특권 집단에 대한 더 강화된 병력 관리를 위한 법안이 일부 비토 세력에 의해서 반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과거 대통령 선거나 청문회를 보면 본인이나 아들들이 병력을 기피한 내용이 나와도 총리, 장관이나 고위직을 하겠다는 철면피들이 지도층에 많이 있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존재하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누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군요. 그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해서 한국전 이래 일부 지도층의 체질화 되어버린 국방 의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문 대통령의 딸 부부같이 아예 외국이나 북한으로 나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꾼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꾼들이에요. 또 고위직에 있는 양심에 털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전번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벤 프리트 대장의 아들이 미 공군 폭격기 조종사로서 출격했다가 전사했고, 북쪽에서는 중공군의 최고 사령관인 모택동의 아들이 미군 폭격기 폭격에 전사를 하고 북한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모택동 아들의 전사를 소개하여 한국 일부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브리제, 즉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솔선수범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6.25 한국전쟁, 중국이 그 당시에 한국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을 축출하고 과거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진시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은 1년도 안 되는
신생 정부로서 당시 중공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에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6.25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중공이 멸망에 가까운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모두들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팽득회가 생각해낸 중국 내 조선족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북한을 돕는다면 중공이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래서 모택동이 6.25 참전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장개석 국민당을 몰아내는데 용감한 조선족은 6.25 때 40만 명 이상의 중국의 조선족 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한국의 군인, 민간인 등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의 어린애들을 고아 이상가족으로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일사 후퇴 때 압사해서 죽고 얼어 죽은 사람만도 몇만 명이 됩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광복전으로 해서 다 서울로 들어왔고 중국 내의 조선족들은 독립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선구자 일송정 해랑강이 뭔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뿌리박고 살았던 관심도 없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란 때 공산당에서 용맹하게 싸운 조선족들을 위해서 모택동은 성급인, 우리로 말하면 도지요, 조선족 자치구를 세우려 했으나 지역이 협소하여 자치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민간인 수십만 명 이상 학살하고 수많은 고아를 양산해낸 대가입니다. 주덕회, 조남기를 비롯하여 조선족들이 소수민족으로서 공산당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도 남북을 갈라놓고 100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을 학살한 대가입니다. 중국과 구소련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지도자들의 국가 국방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과 솔선수범한 사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택동은 큰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켜 전사 통보를 받고 옆의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녀석을 파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명색이 중국 공산당 중앙주석인 내게
자식이 있었다는 처지를 생각해 보게. 만약에 내 아들을 조선의 전선에 파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만 파병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중국 인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택동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들 3명은 모택동의 아내 양계해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가 보육했었습니다. 그때 모택동은 국내 내란으로 정강산에서 활동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노안으로 사망하자 삼형제는 상해로 보내져 그것 공산당 비밀 조직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발각되어 박살나자 그들 형제는 동근호라는 가난한 당원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모택동으로부터 송금도 장기간 끊겨 삼형제는 몇 년간을 거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4살짜리 셋째 아들 모한용은 병에 걸려 죽고 둘째 모한청은 거리에서 구타당하여 정신 이상이 됩니다. 1937년에야 겨우 모택동과 연락이 되어 구소련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겨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되죠. 큰아들 모한영은 이런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제대로 자라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의 푸른제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소련군에 입대하여 전차 소대장으로 베를린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와 동생 모한청은 중국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귀국해서 아버지 모택동과 20년 만에 회우하게 됩니다. 큰아들 모한영은 북경의 한 기계 공장의 당 부서기로 일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신혼 1년 만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입대하여 한국 전선으로 오게 됩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공산혁명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중국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숭배를 받으며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욱이 큰아들 모한영은 소련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1949년 유사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1950년 10월 하순 중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의 비서 겸 통역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같은 해 11월 25일 폭격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택동은 후계자가 없게 됩니다. 그 당시 모한영은 28세였고
부인 유사제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3년이나 지난 후에 시아버지 모택동에게 직접 듣고서야 알게 되는데, 모한영의 시신은 아직도 북한 회창 지원군 열사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면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중공군 묘지를 백발의 중국 여인이 찾아오고는 하는데, 이 여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북한 정권에서 직접 안내를 하며 극진한 예를 갖추기에 바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송님 또는 유사제라고도 불리는 모택동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비록 현재 중국 정부의 요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이 여인에 대한 신경을 써야만 할 이유는 충분히 있겠죠. 한국전쟁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군의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당시 우리의 주적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도 이러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 비토 세력들, 누구의 말대로 정상인이 아니니까 모두 정신병원으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조선시대의 세금도 안 내고 병력도 안 가고 백성을 착취한 양반들과 그렇게도 비슷한지 정말 기절스럽고 유치해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인간들이 지금의 한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은 그만하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